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은 이 에어팟 맥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에어팟 맥스를 사용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2달 전에 언박싱이랑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왕 늦은 거 진득하게 한번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려고 좀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외관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저는 그린 색상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색상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스카이 블루, 핑크, 그리고 그린인데요. 저는 그린 좋아하니까 전 책상도 그린이거든요. 그래서 그린을 선택을 했고, 열어보면 우선은 요 각자 양쪽 이어컵에 H1 칩이 하나씩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헤드밴드 부분은 통기성이 좋은 니트 메쉬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랑말랑 해가지고 머리에 압력 분산이 돼서 이 종소리 부분을 아프지 않게 해준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텔레스코핑 암이라고 해서 단계가 없고 그냥 이렇게 압력으로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이 되고, 이 안에 약간 쇼바처럼 압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딱 맞춰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단계보다 사용하기가 편해요. 자, 이 이어컵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 메모리 폼의 이 이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에 했을 때는 부드럽게 착 잡아주고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줘요. 그래서 차폐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 차폐에 대한 음향에 대한 부분은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위쪽에 보면 2개의 버튼이 있어요. 하나는 크라운이 있고 하나는 이 노캔 버튼인데요. 우선은 이 크라운은 음량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눌러서 트랙 전환이나 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돌려서 음량 조절하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쪽에 이 소음 제어 버튼은 노이즈 캔슬링, 또 한 번 누르면은 주변음 허용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얘는 딱 그 기능만 있어요. 사실 그 기능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니까. 자, 두 번째는 기능 그리고 착용감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죠. 먼저 에어팟 맥스를 기기에 다 등록을 시켜 놓으면은 사용하는 기기에 바로바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에어팟 맥스 뿐만 아니라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 기능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볼륨이나 이 노이즈 캔슬링 버튼으로 뭔가 실행을 하는 것도 물리 버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자, 착용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무게가 384g이라서 타 제품에 비해서 사실 좀 무거운 건 사실인데 의외로 편해요. 이게 딱 썼을 때 뭔가 불편함이 없고 되게 안정되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했을 때 귀 옆에 눌림, 그 다음에 이게 또 어차피 귀를 오버이어긴 하지만 귀를 어느 정도 좀 누른단 말이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에어팟 맥스 뿐만 아니라 다른 헤드폰도 2시간 이상은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무게에 비해서 착용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또 이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뒤집어서 착용을 해도 잘 들려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긴 하네. 여튼 똑같이 생겼으니까 들리긴 하지만 이거를 정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맞춤형 핏과 이 어쿠스틱 차폐 공간이라고 해서 이게 맞춤형 EQ를 제공을 해요. 이 내향 마이크가 이 안쪽에 들리는 음악 소리를 이렇게 들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음의 주파수를 분석을 해서 최적의 소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적응형 EQ라고 하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플랫한, 그러니까 고음이건 저음이건 좀 어느 정도 플랫한 성향을 좀 띠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어느 정도 고급형 제품보다는 좀 저음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깔끔한 소리가 난다는 거고, 약간 펀 사운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하여튼 애플이 추구하는 바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게 좌우 대칭이긴 하지만은 뒤집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딱 빼면은 음악이 멈춰요. 그쵸? 그리고 다시 쓰면은 음악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거는 음악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이 케이스, 이게 또 되게 말이 많죠. 이 케이스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문제는 케이스인데 위쪽이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또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사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제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흠집이 잘 나는 부분은 사실 이어 캡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만 잘 되면은 이쪽을 좀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 굉장히 좋고요. 특히 케이스에 넣으면은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력을 거의 안 씁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안 쓰고 넣어놓고 열었는데 그때 한 3%인가 4% 배터리 닳았더라고요. 그만큼 완전 배터리를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20시간이 가능하고 만약에 다 썼을 때 5분 충전하면은 1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자, 다음은 노캔, 그 다음에 외부 소리의 성능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죠. 사실 에어팟 맥스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제가 사용해 본 것 중에 진짜 역대급이기는 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팟 프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어폰이랑 사실 비교하면 안 되죠. 헤드폰은 헤드폰끼리 해야 되는 거고, 헤드폰 중에서도 제가 이제 타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S사 제품보다 저는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 괜찮았냐면 사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저는 취향의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외부 소리 듣기는 정말 와 너무 좋아요. 이걸 이렇게 쓰고 이게 쓸 때마다 땡 소리가 나네요. 연결이 돼서. 그리고 여기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꺼서 외부 소리 듣기를 만들면은 조금 거짓말해서 진짜 안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할 때에도 이 외부 소리 듣기 해놓으면은 진짜 소리 다 들려요. 그러니까 모 제품은 너무 오버해서 들려서 문제고, 모 제품은 약간 이질감이 느껴서 문제였는데 얘는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물론 뭐 100% 안 썼을 때처럼 뭐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깔끔하게 들려서 이 부분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외부 소리 듣기다. 자, 다음은 통화 품질을 이야기해 봐야겠죠. 제가 실제로 통화를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 소리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상대방인 거죠. 제 소리가 상대방한테 얼마나 잘 들리는지는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자, 지금은 에어팟 맥스를 이용해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실내여서 아마 조용하기는 한데 이제 뭐 소음 이런 것보다는 목소리 전달이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뭐 결과물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뭐 당연히 소리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럼 통화 품질 테스트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음질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우선은 베이스 강조형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음색도 너무 깔끔하고 음질도 좋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얼만데. 그래서 전 음역대를 좀 깔끔하게 다 지원을 해주고 뭐 하나 이렇게 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핸드폰 어플에서 음색 조절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질이 괜찮고 음색도 이 정도가 괜찮다면 약간의 뭐 베이스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음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어플에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만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질이나 음색은 깨끗하다는 점, 그리고 또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이야기한 적응형 EQ,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에 이 물리적인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가장 깔끔하게, 그러니까 뭐 하나 튀지 않게 정말 깔끔한 음색, 음질을 표현해 주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특히 공간 음향 되게 이번에 이슈가 됐었죠. 돌비 애트모스 너무 좋아요. 물론 모든 그 음악을 지원하지는 않고 이게 애플뮤직에서 이제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와, 공간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확실히 달라요. 제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해서 저는 유튜브 뮤직도 듣고 애플 뮤직도 듣는데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이 사실 이제 이 헤드폰으로 들으면 음악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돌비 애트모스를 사용하면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서 너무 좋다는 거죠. 뭐 영화도 몇 개의 OTT 채널들은 지원을 하는데 뭐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영화는 안 봤는데 음악은 확실히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가격도 이야기해 봐야겠죠. 이게 이제 정가는 71만 9천 원인데 지금 뭐 최저가나 여러 사이트에서 보면 한 50만 원대까지는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50만 원도 비싸기는 해요. 뭐 헤드폰 하나에 50만 원이 비싸기는 한데 이 애플의 생태계는 뭐랄까 자꾸만 사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한 2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얘 없으면은 음악을 듣거나 이제 아니면은 넷플릭스 볼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크게 틀어놓을 수는 없고, 예전에는 에어팟 프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는 웬만하면 이 에어팟 맥스를 사용합니다.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여름이라서 야외에서 쓰기는 좀 덥고 이제 가을쯤 됐을 때 아니면은 겨울에 귀마개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딱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데 사용을 하면은 진짜 지금까지 사용해준 헤드폰 중에서는
뭐 최고예요. 뭐 가격도 최고예요. 다 최고입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한 2달 동안 사용해 본 결과 가격 빼고는 사실 뭐 깔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 공간, 음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성능이나 이 애플 제품과들과의 상성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애플 좋아하고 아이폰이나 아이맥 쓰고 아니면 맥북 프로 쓰는데 아이패드 쓰는데 이 헤드폰 하나 쓰고 싶다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격 안정되면은 하나 구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